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법원 김문수 측 가처분 기각 후보 교체 가능 수상한 판결 한덕수 웃고 있나? 네, 이 후보 교체가 이제 가능해진 그러한 상황이고 이 수상한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법원이 김문수 측 가처분을 기각했다. 후보 교체 가능해졌다. 참 이거 웃기는 얘기죠. 아니 경선을 통해서 선출한 그러한 후보, 이 후보가 확정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주 이상한 그러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대선 후보 교체될까 법원 김문수 측 제기 가처분 모두 기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 모두 기각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쌍권과 그리고 한덕수 측이 춤을 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김문수 불법 부당한 단일화, 한덕수는 도덕도 모르는 분, 아주 완전히 강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한덕수는 김문수를 겨냥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네, 기가 막히죠. 네, 나라 망칠 가능성 많은 정치인이다. 이러고 있어요. 네, 이 한덕수가 이런 말을 할 그런 자격이 되나요? 이 한덕수 정말 이 기가 막힌 자입니다. 이 자가 완전히 관료의 표상이다. 벼슬아치. 그래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내려오면서 요직을 다 차지했던 이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가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 고발당한 한덕수, 이완규, 윤석열 집사가 무슨 헌법재판관이냐? 대행을 하면서 윤석열 집사격인 그런 변호사, 그 윤석열 동기라 그러죠. 이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에 지명을 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발을 해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김부겸도 한덕수, 네, 이완규 지명 처리하고 법제처장직도 사퇴시켜라. 네, 당연하죠. 지금 이완규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제처장 이 직도 이자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 이완규라는 윤석열 측근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인 거죠. 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 한덕수가 김현장에서 20억 고문료 송구하다 이해충돌은 적극 부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회의 4번에 20억 원이다라는 거예요. 회의 4번에 20억 원 정말 기가 막히고 처가 땅 팔아 50억 차익 네, 재산 증식 과정 논란에 부인 리스크까지 네, 그래서 한덕수 공직 50년 살펴보니까 정관 예우의 끝판왕이 아니냐 네, 실패한 협상가다.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 한덕수가 87억 재산 신고를 했는데 1년 새 3억 9천만 원이 증가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024년에는 한덕수가 83억 원 네, 예금만 55억 원 보유했다는 거예요. 예금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 은행에다가 돈만 넣어놓으면은 아주 이자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자 잔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막 죽어나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마구 무너져 내릴 때 이 예금 부자들은 이자 잔치를 벌였죠. 은행도 이자 잔치를 벌이고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금 대출 금리차 역대 최대 관치가 은행 이자 장사 도왔다 이런 보도들 결국에는 이 영끌 이자 폭탄 못 버텨 법원 경매 폭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끌이 이게 나쁜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집 살 때 대출 안 얻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뭐 상가 같은 거 마련할 때 대출 안 얻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금리가 낮으니까 그때 대출 얻어갖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완전 낚시질 하듯이 이럴 때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급격한 금리 인상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신용불량 29% 들었다. 비폭탄 내몰리는 자영업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는 완전히 그냥 호황을 누린 거죠. 호황을. 비폭탄 신용불량자 14만 명 고령자 48% 폭증했다라는 거예요. 네, 빚 못 갚는 사장님 늘었고 은행 대출 연체율 6년 3개월 새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폐업 이 정도였나? 폐업 지원금 석 달 만에 1년치가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인데 한덕수가 총리까지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그러면서 4번 회의 참여하고 그리고 20억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김앤장이 어딥니까? 김앤장이 사실상 요즘에 변호사들 보면은 이 변호사들 우리가 뭐 존경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진정한 변호사인 찾을 수 있습니까? 법 장사꾼들이죠. 법 장사꾼들. 네, 그래서 이 김앤장 이 사법 카르텔 문제도 사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국민투표로 판사 변호사의 변호사 개혁 문제를 금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부활하고 판사, 변호사, 검사가 판사는 판사만 하고 검사는 검사만 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게끔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가 김문수 겨냥해서 거짓말 밥 먹듯 나라 망칠 가능성 많은 정치인. 야, 누가 누구한테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원은 김문수 측 가처분 모두 기각했다. 후보 인정. 전대금지 불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날 불러낸 건 김문수다. 11일까지 희망 안 버려. 아니 본인이 출마하면 되잖아. 대통령에 자기가 출마하겠다 하면은 본인 출마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그 한 정당에 자기가 관련도 없는 자가 이렇게 나오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강재는 국가 망가진 가장 큰 책임 한덕수다. 창피한 줄 알아라.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렸고 한덕수 국힘 단일화 결과 나오면 바로 입당하겠다. 아니 웃기잖아요 이 사람. 네, 이거 왜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은. 네, 대선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 김문수, 한덕수가 27.1 동률이다. 이러한 기사가 한국경제에서 나왔고요. 네, 한덕수는 지금 김문수 만날 필요성이 없다. 약속 위반 재미있나 하면서 졸업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자가 이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그리고 계속된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그 부분 왜 그렇게 했는가 라는 부분들을 싹 다 밝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자가 윤석열과 어떻게 유착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밝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힘이 결국에는 한덕수로 강제 단일화를 집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 뭐 나경원, 김기현 이 문제들 계속 이 상황 속에서 보면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저게 공당인가? 무슨 뭐 허경영당도 아니고 정강훈당도 아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완전히 뭐 독재 정당도 저런 정당이 다 있나? 저 건성동과 건영세를 날려버리고 빨리 윤석열, 김건희를 구속하고 그리고 이 내란 세력들 윤석열, 김건희 카르텔 이거 싹 다 조사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윤석열 관련해서 건진법상 명태균 각종 게이트가 터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싹 다 조사해내고 빠르게 우리가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대혼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국힘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은 이제는 완전히 이 지금 판결도 지금 아니 한 정당에서 대표를 선출했으면은 그거로 된 건데 왜 밖에서 이렇게 자기가 차지에 들어오려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무슨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비정상적인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냉철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